이제 28강 통신 수절 및 위치 보고 무선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선 통신 두절 시 항공기 응신. 가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가끔 아니라 거의 없죠. 없는데 저도 뭐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무선 통신 두절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항공기 응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비행 중인 경우에, 내가 지금 비행 중인 경우에 무선 통신이 끊어졌다. 그럴 때는 주간에는 날개를 흔든다. 눈으로 보이게 해라 그 말입니다. 다만 최종 선회 구간, 이제 베이스 레그라 해가지고 활주로에 이제 착륙할 부분, 트래픽 패턴이라고 얘기했죠. 선회 구간, 거기에서 마지막 최종 선회 구간 또는 최종 접근 구간 파이널 레그에 있는 항공기는 그러지 않는다. 뭐 이제는 다 착륙할 거니까 그 정도는 그냥 그대로 착륙을 해라 그 말이겠죠. 야간에는 착륙등이 장착된 경우에는 착륙등을 2회 반짝반짝 전멸하고, 착륙등이 없을 때는 항행등을 2회 전멸을 해라.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상에 있는 경우에는, 비행 중인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지상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상에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수리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럼 법이니까 주간에는 항공기의 보조익 또는 방향타를 움직인다. 보조 날개나 방향 날개 해주는 꼬리에 있는 방향타를 움직인다. 그 다음에 야간에는 착륙등이 장착된 경우는 착륙등 2회 똑같죠. 착륙등이 없을 때는 항행등 2회. 이것은 비행 중인 경우나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정리해 주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총신호라는 게 있는데, 비총신호란 말을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은 설명은 이제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빛으로 신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 종류는 연속되는 녹색, 연속되는 붉은색, 깜박이는 녹색, 깜박이는 붉은색, 흰색입니다. 깜박이는 흰색인데, 대상은 여기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 지상에 있는 항공기, 아니면 활주로에 있는 차량이나 장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비행 중일 때 내가 무선 통신이 안 되니까 통신이 두절됐으니까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트랜스폰더로 번호를 넣었든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연속되는 녹색이 공항에서 보이면은 착륙을 허가하는구나 하고 내가 내리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통신이 안 된다고 트랜스폰더로 신호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를 향해서 녹색불을 계속 켜주고 있으면은 착륙을 해라 그 말을 알고 착륙하면 됩니다. 연속되는 붉은색은 어쩌냐, 다른 항공기의 진로를 양보하고 계속 돌아라. 네 차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깜박이는 녹색은 뭐야? 착륙 허가해 줄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착륙 준비. 깜박이는 붉은색은 비행장이 불안전하니까 착륙하지 말고 대기하라. 대기라는 게 서 있으란 말은 아니고 그 주변을 선회하라 그 말이겠죠. 깜박이는 흰색은 착륙해서 계류장으로 가라. 이제 정결을 해라 그 말이고, 지상에 있는 항공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연속되는 녹색은 이륙을 허가함. 이제 이륙 대기일 때 녹색을 주면은 그냥 이륙을 해라. 연속되는 붉은색은 정지. 깜박이는 녹색은 지상에서 그냥 이륙은 하지 말고 이동만 해라. 깜박이는 붉은색은 사용 중인 착륙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라. 빨리 옆으로 비켜라. 그 다음에 깜박이는 흰색은 비행장 안의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라. 사람이나 장비, 차량 같은 경우는 연속된 녹색은 그냥 통과, 진행. 우리 초록색 교통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자동차하고. 빨간색은 정지. 그 다음에 깜박이는 붉은색은 활주로나 유도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 말이고, 흰색은 비행장 안의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라. 서로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연속되는 녹색은 착륙이나 이륙을 허가하는 것이고, 연속되는 붉은색은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깜박이 녹색은 준비해라.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항공안전법 119조에 보면은 경량항공기 무선 설비 등의 설치 운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몇 번 나왔으니까 알죠? 무선 교신용 장비하고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펀더가 있어야 한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 무선 설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내용입니다.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나 극초단파 무선 전화 송수신기 하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압고도나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 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펀더가 있죠. 트랜스펀더가 하나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트랜스펀더하고 송수신기 하나가 있어야 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왔습니다. 경량항공기 의무 무선 설비는 뭐냐? 사용하려는 사람은 소유자 등은 무선교신용 장비, 식별용 트랜스펀더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무전기하고 트랜스펀더 설치하는 무선 설비는 다음과 같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초단파 또는 극초단파, VHF, 베리 하이 프리퀀시 초단파죠. 극초단파,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극초단파, 이런 하나, 이것이랑 이거 하나입니다. 두 개 가지고. 그 다음에 트랜스펀더 하나.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에 설치하는 무선전화 송수신기는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당연히 성능이 있어야겠죠. 항공기구하고 항공국 간에, 그러니까 비행기하고 옆에 관제탑하고 간에 서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할 말만 하고 안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비상주파수,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외우면은 오래 갈 겁니다. 비상주파수는 얼마냐? 121.5MHz 또는 곱하기 2 하면은 243이죠. 243. 이걸 사용해서 항공교통기관과 통신할 것.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 통신입니다. 관제 비행을 하는 경량항공기는 공대지, 하늘하고 땅,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해야 한다. 항상 거기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무선 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경량항공기, 예를 들어 통신이 두절됐을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때는 교신 절차가 있었죠. 관제 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경량항공기는 관제탑의 어떤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한다. 불빛으로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그걸 보고 있어야 한다. 또는 예를 들어 시계 비행 기상 상태인 경우에는 시계 비행 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해서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에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것도 안 되고 통보 안 될 때는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을 찾아서 착륙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다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위치보고입니다. 위치보고는 관제 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위치 통보 지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데 별도로 위에서 관제 기관이 요구 안 하면은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항공기 식별부호하고 해당 항공기 통과 시각, 고도, 위치 통보할 위치에 그로밖에 안전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쪽으로 할 때, 이제 관제 비행을 할 때는 서로 위치를 보고할 때, 또 음성통신으로 요구할 때는 음성통신으로, 가끔 보면은 그냥 트랜스펀더를 누르라고 하면은 트랜스펀더만 쭉 누르고 있으면은 위치가 이제 보고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음성으로 서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선 통신사 이제 자격을 따게 될 건데, 그때는 서로 통신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울 겁니다. 이제 우리 항공기 조종사와 관계없이 항공 무선 통신이라는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 제95조 시간,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시간,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간을 전파하거나 펼치는 거죠. 또는 보고하려는 자는 국제표준시를 사용해야 한다. UTC, 이것도 시간 한번 나왔습니다. UTC, 유니버설 타임, 국제표준시, UTC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더하기 9 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 국제표준시 시각은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를 24시간으로 시분으로 표시하되 필요하면은 초 단위까지 해야 한다.
관제 비행을 하려는 자는 시작 전과 비행 중 필요하면 시간을 점검해야 한다. 또는 데이터 링크 통신에 따라서 할 경우는 뭐 1초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국제 표준시를 사용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하기 9, 9시간 더 빠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표준시로 사용할 경우 있을 때는 반드시 뒤에다가 뭐 코리아 스탠타임이라 해가지고 KST를 넣어줘야 하고, 근데 그것은 되게 아무튼 중요하지 않고 국제 표준시를 사용한다. UTC.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9시간 더 하면 우리 한국 시간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통신 항공기의 비행, 통신 두절 항공기 비행 방법이 아닌 것은 무선 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최종적으로 지정받거나 통보받은 비행장에서 비행한 후 채공해야 한다. 무조건 예정 통보 받은 대로 계속 가기는 가야죠. 뭐 통보가 무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가야 한다. 정상적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무선 통신이 두절되기 전까지 관제기는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접근 예정 시간까지 항행 안전실로 강화를 하거나 비행장 계기 접근 절차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한다. 뭐 계기 접근을 하는 경우, 그런데 우리는 계기 접근이 안 되니까 어찌됐든 뭐 계획대로 갈 수 있으면 계속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가능한 한 접근 예정 시간과 도착 예정 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내에 착륙해야 한다. 거기서 너무 하늘에서 돌고 있고 어떻게 안 된다 하다 보면은 30분 넘으면은 스세기 시간이 시작됩니다. 항공기가 어디 전환 나온 걸로 알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착륙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아닌 것은 답이 이겁니다. 접근 예정 시간까지 출발 공항으로 돌아간다. 통신 안 된다고 돌아가는 소리는 아니죠.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칙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틀린 거. 시계비행 기상 상태에서 통신이 두절된 항공기는 어떻게 하냐. 시계비행 기상 상태라는 것은 눈이 보이는 거죠. 그럴 때는 시계비행 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해서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에 지체 없이 항공교통위원회에 통보하면 되는 겁니다. 시계비행이 가능하니까 지체 없이 가가지고 가까운 데 착륙을 하면 된다. 물론 착륙할 때는 서로 비총으로도 하고 날개로도 하고 여러가지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무선통신 두절시 관제탑의 비총에 대한 대응이 아닌 것은 예제가 몇 개 있는데, 관제탑에 연속되는 녹색 신호는 착륙이다. 맞죠? 깜빡이는 녹색 신호시는 착륙 준비. 맞고, 주간 비행 중일 때는 항공기 응신으로 내가 알아들었으면 알아듣다. 예를 들어서 관제탑에서 무전기 안 되니까 들리기만 하면은 내 말이 들리면은 뭐 어디 대답을 하라 하면은 들렸다 하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응신으로 날개를 흔들면은 들었구나 하고 서로 쌍안경으로 보고 알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닌 것은 했으니까 항공기 응신으로 야간에는 착륙등을 연속으로 전멸한다. 이건 아니었죠. 뭐 항행등 뭐 깜박 2회 뭐 그런 것이었어요. 뭐 연속으로 뭐 착륙등을 하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통신이 두절된 경우에 비행 중인 항공기에 연락하는 방법 중 연속되는 녹색은 뭐냐? 뭐라 했어요? 착륙을 허가함이라 했죠. 착륙 허가. 비행 중 무선 통신이 두절됐을 때 조종사 행동 중 틀린 것은 예를 들어서 주간에는 날개를 흔든다. 맞고, 야간에는 착륙등을 2회 전멸한다. 2회 전멸이죠. 연속이 아니라 2회 전멸. 조금 전에 비총에 있어서 연속 전멸한다. 깜빡 그것은 틀린 거라 했죠. 2회 전멸. 근데 여기에서 틀린 것이 뭐냐면은 주야간 관계없이 보조날개와 방향타를 흔든다. 야간에는 그게 보이질 않는데 보조날개 방향타 흔들어봐야 보이질 않죠. 주간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래서 주야간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무선 통신이 두절됐을 때 통신 두절 위치 보고 무선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